미확인 비행물체 UFO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UFO 목격담들 중에는 한국에서 목격됐던 사건들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에서 발견된 UFO 목격담들입니다. 처음 소개할 UFO 목격담은 바로 서울 UFO 격추 미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76년 서울 강북 일대에서 일어났던 상당히 큰 규모의 사건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이 비행 물체가 청와대 상공에 진입했었기 때문에 청와대 상공 UFO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1976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시민들은 하늘에 떠있던 많은 수의 비행체를 발견합니다. 약 10여 개 남짓한 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기가 시기였던지라 시민들은 이것을 북한에서 내려보낸 전투기들이 한국으로 침입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비행체들은 밝은 빛을 내며 일정한 속도를 내고 있었고 반원형으로 편대를 맞춰서 서서히 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행물체들은 서울 하늘 위에 약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오래도록 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도방위사령부의 전신인 수도경비사령부의 방공여단에서 해당 비행물체들을 포착하였고 격추태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갖추고 있었고 2달 전 판문점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문에 상당히 시국이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워낙 오래전이라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한 인식이 그다지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 보니 비행물체들에 대해 더 알아볼 틈도 없이 바로 군사작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군대는 대공포를 이용하여 비행물체들의 집중사격을 시작했고 시민들은 군부대가 쏘는 포화가 비행물체들을 향해 집중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비행물체들은 집중 포화에도 불구하고 격추되지 않았으며 사격을 피해 회피를 하지도 않고 계속 밝게 빛나고 있었다고만 합니다. 그렇게 수십 분간 집중 포화를 받고도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던 비행물체들은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사라졌고 사격은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이날 일어났던 사건을 보잉 707 화물 전세기 한 대가 비행구역을 이탈하여 일어난 사고였으며 이에 위협 사격을 가한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를 그대로 믿는 시민은 사실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전투기도 아닌 화물 비행기가 비행 제한 구역을 몇 분 단위도 아닌 시간 단위로 비행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군부대에서 발포했던 대공포들의 집중 사격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멀쩡했다는 것 역시 함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대공포 사격 때문에 유탄에 민간인이 맞아 1명이 사망하고 또한 31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라디오의 인기 코너였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던 현재 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수만 씨도 해당 비행물체에 관해 제보를 받고 라디오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니 확실하게 기록에 존재하는 목격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을 취재했던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수만 씨와 친밀한 관계자의 입을 빌어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사건 역시도 군대와 관련이 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당시 공군에서 전투기 파일럿으로 복무 중이던 분들의 생생한 증언이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1980년 3월 31일 한미 군사합동훈련인 팀 스피릿 훈련을 위해서 대구 공군기지를 출발한 공군 팬텀 편대는 동해 상공에서 작전을 벌이던 중 UFO로 보이는 물체들을 발견하고 빠르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강릉에서 대구로 비행을 하던 도중 정면에서 별 같은 물체들을 봤던 것입니다. 당시 편대를 지휘했던 대대장인 임병선 예비역 공군 소장은 그 물체들의 빛이 너무나 환했기 때문에 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확인을 위해 훈련을 중단한 뒤 물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체들은 동해 쪽으로 약 20km쯤 나아간 뒤 고도를 23,000피트에서 33,000피트로 약 1만 피트 이상을 높였고 수직으로 상승한 뒤 공중에 정지했다고 합니다. 임병선 소장은 당시 위협 사격을 가하려 했지만 함께 탑승한 무기 통제 장교는 혹시 모를 비행물체의 반격을 염려하여 위협 사격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전투기의 기름도 떨어졌고 더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게 되어 기지로 귀환한 뒤 공군 본부와 미 공군에 보고서를 올렸다는데요. 이 당시에 이 비행물체를 목격했던 비행사들이 약 20명 정도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비행물체는 레이더조차도 감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레이더로 추적을 하려 했지만 전혀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들이 상당수 존재하기도 하지만 1980년 당시에는 스텔스기가 배치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또한 비행물체의 크기는 여객기 정도였고 여러가지 색으로 빛이 나고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일반적인 비행기의 모습이 아닌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 측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런 목격담이 한둘이 아니었으며 이미 500여 건 정도의 비슷한 보고서들이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고 합니다. 임병선 소장은 당시 겪었던 목격담을 통해 실제로 UFO는 존재한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묘사가 구체적이고 목격자도 여러 명이라 상당히 유명한 목격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UFO 목격담은 바로 사진에 촬영되어 남겨진 UFO에 관한 사건입니다. 1995년 9월 4일 당시 문화일보의 사진기자였던 김선규 기자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시골 마을의 풍경을 담기 위해 여러 곳을 촬영하던 중 어느 시골 노부부가 마당에서 참깨를 타작하는 것을 보고 그 장면을 담기 위해 노부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인화하고 보니 노부부의 모습 뒤의 배경에 알 수 없는 물체가 촬영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찍혀있는 이 물체는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일반적인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아닌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시기가 최근이었다면 드론이나 다른 물체를 찍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진이 촬영된 시기는 1995년이었습니다. UFO 사진들 중에는 정말 드물게도 화질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으며 게다가 사진을 비롯한 원본 필름까지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매우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이 사진과 원본 필름을 가지고 상당히 자세한 검증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문화일보가 주류 언론사 중 하나였기에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사진과 필름을 넘겨받아 분석을 의뢰받은 세계적인 카메라 제조회사였던 코닥 본사에서 내놓은 결과는 사진에 어떠한 조작도 가해지지 않았다 라는 결과였습니다. 한국 UFO 연구협회에서는 사진 속의 비행물체가 직경 100m이며 초속 4km, 시속으로는 약 14,400km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비행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센터에서는 이 물체가 직경 450m이며 초속 108km, 시속으로는 약 38만 km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당시 사진 속 물체에 관한 정보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물체에 관한 분석을 물체가 촬영된 사진 한 장만으로 제한된 조건들만을 토대로 계산해내어 상이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의 분석 결과는 사실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고 물체의 크기나 속도를 분석하는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근거로 들어 이 사진은 UFO를 찍은 것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 화면 가까이에 잡힌 곤충이나 먼지를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현상을 로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렌즈 가까이에 잡힌 벌레나 먼지가 사진에 촬영되어 UFO로 착각되는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 또한 특정 시각에 맞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확실히 그렇다라는 단정을 짓기에는 섣부른 판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 이 비행물체가 실제로 외계인이 타고 온 것이라면 이들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당시와 현재의 인간 과학기술로는 감히 가늠하기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유명해지고 화제가 되자 김성규 기자는 자신이 사진을 찍었던 노부부 댁에 가서 이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 가평 UFO 사진은 선명하게 그리고 원본 사진과 필름, 촬영자가 생존해 있는 유명한 사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UFO와 외계인들은 실존하는 것인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추후에 채널에서 한국뿐만이 아닌 세계의 UFO 목격담들도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